안녕하십니까. 모아전기학원의 하용일입니다. 네, 저는 발송배전기술사 연구반을 맡고 있고요. 또 기본소반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 과정 중에 발전에 대한 캐비테이션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비테이션 현상은요,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뭐 10점짜리든 25점짜리든 지속적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또 흡출관과 연계돼서 또 토막의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됐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캐비테이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비테이션 현상의 정의를 보면요. 수차의 어느 부분이죠. 어느 부분에서 압력이죠. 압력이 포화 증기압이죠. 포화 증기압 이하로 저하하는 거죠. 저하했을 때 기포가 발생을 하고요. 이 기포가 유수를 따라 이동합니다. 압력이 높은 곳에 이르르면요. 더 이상 기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래서 터져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부식, 침식이죠. 침식.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현상.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캐비테이션 현상이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이제 포화 증기압 이하로 저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화력공학에 보면 이제 PV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PV 곡선. 해서 이제 그림을 대략 이렇게 그리는데요. PV 곡선. 이쪽이 이제 P 압력이고요. 이쪽을 V. 그래서 이제 비용적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최적은 이제 킬로그램 퍼 메다 3승인데, 그러면 단위 최적당 뭡니까? 거기에 얼마만큼의 이제 무게를 담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인데, 비용적은 이거의 반대 개념이에요. 얘는 단위가 메다 3승 퍼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그러면 1kg의 무게를 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부피가 필요하냐? 예,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것을 비용적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P와 V의 곡선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얘를 인계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무엇이라 그러냐면 얘를 이제 이게 포화 수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림, 요 선 있죠. 요거를 이제 포화 증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곡선의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을 우리는 물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와 요 사이의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화 증기의 영역이다. 그래서 포화 증기 또는 습증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쪽 영역이죠. 요쪽을 우리는 과열 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포화 수선, 요게 포화 증기선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PV 곡선입니다. 이 위의 영역에서는
물에서 곧바로 뭐가 된다? 인계점 이상에서는 물에서 곧바로 과열 증기가 된다. 그 원리를 이용한 보일러를 우리는 관류식 보일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이 곡선을 왜 그렸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 물의 상태입니다. 물의 상태인데 압력이 굉장히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거의 뭐에 가깝게? 진공에 가깝게 낮아진다 이거죠. 진공이면 압력이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 영역에서 어디로 오게 돼요? 이쪽 영역으로 오게 돼요. 이쪽 영역으로 오면 물이 무슨 영역으로 간다? 이제 포화증기, 즉 습증기의 영역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관로가 있는데 이곳에 압력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 그럼 이 기포는 거의 무엇에 가까운 기포? 진공에 가까운 기포고, 여기 무슨 공기방울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뭡니까 이게? 어떠한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기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을 했다. 이게 이제 발생 원리죠. 그럼 이 기포가 유수를 따라 쭉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이르러요? 어디? 압력이 높은 곳. 그럼 압력이 높은 곳은 어디냐 이거죠. 압력이 높은 곳. 압력이 높은 곳은 수차의 종류에 보면요. 수차의 종류에 보면 이제 우리가 펠톤 수차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인 횡축기죠. 펠톤 수차. 펠톤 수차의 원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면서 하는 이게 이제 니들 밸브죠. 니들 밸브. 니들 밸브에 이게 노즐이 있어. 이게 이제 쏘는 부분이 노즐이죠. 이게 노즐. 노즐에서 이렇게 물을 쏘면 대략 이게 이제 버킷이고요. 버킷. 얘가 회전하기 때문에 얘를 러너라고 하죠. 러너. 이게 펠톤 수차의 이제 단순한 원리인데, 이쪽에서 이제 니들 밸브가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노즐에서 뭐예요? 물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압력이 가장 높겠죠. 압이 가장 많이 걸리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예요? 부분이 되면 다시 아까처럼 뭡니까? 이렇게 압이 낮아서 기포가 생겨서 이동하는 것이 다시 어디로 가요?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어디 영역으로 가겠어요? 다시 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있다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라지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서 나가면서 기포들이 터지겠죠. 이 부분에서 터진다. 터진 기포가 여기 나가서 버킷을 때리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니들 밸브 부분이라든지 노즐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버킷 부분, 버킷 부분에 버킷에 물이 맞아서 이렇게 튀겨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펠톤은 대표적인 충동수차인데 이런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 침식이라든지 부식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터지면서 소음과 뭐예요?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톤 수차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펠톤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란시스 수차예요. 프란시스 수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죠. 물이 반지름 방향이죠.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 무엇을 이용했다? 반동력을 이용하는 수차죠. 그러므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도는 부분이가 러너입니다. 러너의 이제 날개일 텐데, 러너의 요 부분에 뭐예요? 침식이 발생하거나 여기서 뻥뻥 터지겠죠. 네, 유출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압이 가장 세기 때문에 뻥뻥 터질 때 뭐예요? 압력과 충격이 일어나는 현상. 그게 이제 캐비테이션이다 이 말이죠. 대략 캐비테이션에 대한 이해를 요 정도 돕고, 이제 정의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는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캐비테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수차의 효율, 낙차, 출력이 저하한다. 뭐 효율이라는 건 뭐 저희가 알기로 입력분의 출력일 테고요. 리턴은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렇게 되면 출력식은 P는 9.8QH죠. 그러니까 결국엔 출력이 저하하기 때문에 효율이 준다 이 말이에요. 낙차도 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H 이 낙차가 줄면 출력이 줄고 효율이 주는 거죠. 예, 이제 동일한 얘기인데 물이 이렇게 이만큼의 H라는 낙차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뭐예요? 이렇게 캐비테이션 때문에 기포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낙차 감소하지 않겠냐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낙차 출력 효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러너나 버킷의 침식. 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침식이 발생한다. 예. 세 번째 수차의 진동 소음이 발생한다. 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겁니다. 터지면서 이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하겠죠. 네 번째 흡출관의 입구에 수압의 변동이 발생한다. 뭐 보통 이제 반동 수차를 그리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날개가 이렇게 쭉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케이싱이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물이 이제 반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거죠. 뭐 개념적인 얘기로 이렇게 봅시다. 이게 뭐 사료든 뭐든 카플란이든 그런 개념으로도 봐도 되니까 프란시스하고는 좀 개념이 이게 좀 틀린데 이게 이렇게 물이 돌 때 뭐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게 이제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료 수차나 이런 건 이제 사축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보면 이 부분이 압력이 가장 세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러너에서 나오면 이렇게 어떤 관이 있어요. 이 관을 우리는 흡출관이라고 하는데 이 흡출관은 무엇이냐 하면 러너 출구로부터 뭐예요? 방수면이죠. 여기 방수면까지의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입니다. 그것을 흡출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흡출관? 입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뻥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수압 변동이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수압의 변동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 세 번째가 이제 캐비테이션 대책입니다. 대책. 그래서 첫째는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다. 우리가 물이 있고요. 어떤 물이 있고 비커를 이렇게 거꾸로 비커가 여기 이제 입구죠. 그리고 나서 이 비커에 뭐예요? 공기를 싹 다 빼는 거죠. 싹 다 빼버리게 되면 이 상태가 이제 진공의 상태가 돼요. 진공의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딱 담급니다. 담그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대기 중에 누르는 공기의 이 압력이죠. 공기 압력에 의해서 진공이라는 얘기는 압이 얼마예요? 이거는 압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거죠.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쭉 어떻게 돼요 이게? 물기둥이 올라가요. 이론적으로 만약에 진공이라면 이 물기둥의 높이는 몇 메타라는 거예요? 이게 10.33m까지 이론적으로 뭐야? 올라간다 이 말이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처럼 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날개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케이싱이 있은 후에 이 흡출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이 비커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흡출구의 높이는 압력이 만약에 여기 제로에 가깝다면 물 기둥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0.33m까지는 뭐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누르는 힘이죠.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쪽의 압력은 얼마가 될까요? 이쪽이 최저가 되는데 10.33m까지 흡출구의 높이를 높인다면 이 부분은 거의 뭐가 돼요? 이게 진공에 가깝게 돼요. 이 부분. 진공에 가깝던 데는 압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아까처럼 이 영역에서 어디로 갈 수 있다?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흡출구를 너무 높게 취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비속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흡출관의 높이예요. 흡출관의 높이를 너무 높게 취하지 않는다. 네, 이 얘기인데, 그건 2번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출관의 높이를 너무 높게 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죠. 결국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 상태가 되면 10.33m의 물기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압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압력이죠. 이 부분이 압력이 거의 제로가 가까이 됩니다. 10.33m라면. 그러니까 흡출구를 너무 높게 취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전압차에선 얼마? 저희가 전압차에선 2, 3m, 고온압차에선 6에서 7m 정도로 흡출관의 높이를 취하라, 이런 얘기가 결국엔 이론적으로는 10.33m까지는 가능하지만 10.33m까지 취하면 이곳에 압력이 낮아져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흡출구를 높게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흡출관의 높이죠. 그러니까 흡출구를 낮추는 것, 그것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거다, 이제 이 말입니다. 결론은.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썼던 얘기예요. 비속도.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속도의 식이 있어요. 비속도의 식은 ns는 n 곱하기 폐하 1254죠. 1254. 이렇게. 비속도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ns는 n에는 뭐예요? 비례하고, 또한 비속도는 출력 p에 비례하고요. ns는 또 낙차에 대해서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비속도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차의 종류에 따른 비속도의 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차의 종류에 따른 비속도의 식도 있는데, 비속도의 식은 펠톤 같은 경우는 펠톤은 ns가 12에서 23 이렇게 되고요. 프란시스는 어떻게 돼요? 프란시스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 40, 50이죠. 그래서 얘가 프란시스, 얘가 사류, 카플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비속도식도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하고 비례합니까? 회전수 n과 비례해요. 아무래도 물속에서 뭐예요? 회전수가. 물속에서 회전 속도가 빠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포도 잘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이 n이 커져서 고속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고속 소용의 장점은 있겠지만 크게 되면 기포도 잘 생겨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다?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다. 즉 회전수를 줄입니다. 지금 이 말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침식에 강한 재료. 침식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생기더라도 침식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면 캐비테이션을 좀 방지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부식이 문제되기 때문에 러너 표면을 어떻게 하자? 매끄럽게 가공하자.
거칠거칠하면 더 잘 부식되겠죠. 이런 얘기고, 과도한 과부하나 부분부하 운전이에요. 운전은 피해라. 이 말은 결국은 압력 변화가 큰 운전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압력 변화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또 너무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 변화가 큰 사이에서? 그러면 또 기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과부하나 부분부하 운전은 뭐 해라? 피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캐비테이션의 대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에 캐비테이션이 나온다면 반드시 써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토마 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네 번째는 토마 계수. 이 토마 계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캐비테이션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수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는 캐비테이션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나타내는 계수고요. 얘는 흡출고하고 관계 있어요. 두 번째 관계식은 델타라고 표현하면요. 델타는 H분의 HA 마이너스 HV 마이너스 HS. 그래서 이제 HA가 뭐다? 대기압에 상당하는 수도예요. 그러므로 얘는 얼마다? 대략 10.33m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대기압에 상당하는 수. HV는 이제 얘는 이제 물의 증기압에 상당하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0이에요. 뭐 증기 압력은 거의 없잖아요. 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0이고, 그 다음에 HS를 뭐라 그런다? 흡출고라 한다. 그러면 이 식은 대략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H는 유연학차겠죠. 유연학차분의 10.33m 빼기 HS. 얘는 0이라고 했으니까요. 대략 이런 관계식을 가질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그러면 HS가 클수록 이게 커져버리면 토막계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작아지면 얘가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그럼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뭐가 잘 발생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흡출고가 클수록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 HS가 흡출고가 작을수록 토막계수가 커지고, 토막계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캐비테이션이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거의 정답이고요. 그리고 나서 3번의 특징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돼요. 특징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고낙차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HS는 6에서 7m. 그리고 전낙차에서는 HS는 2에서 3m 정도 된다. 그래서 흡출고를 너무 높게 설계하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얘기가. 토막계수까지 써주시면 캐비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시험에 캐비테이션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특히 수력 발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차의 특성 중에 회전 속도의 이제 선정, 그죠? 회전 속도 결정 방법이죠. 이것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캐비테이션.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기본 소반 저희가 곧 개강하기 때문에 12월 8일 개강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번에 텀에는 발전공학하고 이제 전력계통공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수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아전기학원의 하용일이었습니다.